네, 매주 금요일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시간입니다. 이분이 요즘에 콧대가 높아지셨어요. 우리 프로 나오시더니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콧대를 더 키워야죠. 생각보다 좀 낮긴 하네요, 지금. 낮아요. 옆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콧대를 조금 제가 이제 더 높여서 네. 여러분들이 조회 구독 많이 해주시면 자 콧대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좀 한번 오늘 달려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한번 알아볼까요? 예,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13, 14, 15일 2개의 조사 기관이 실시를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는데 네. 자, 이재명 후보 28%, 윤석열 후보 20%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28%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하냐 이런 질문에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20%,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14%, 이낙연 후보가 11%인데 네,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이게 다 오차범위 바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28%, 20%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수준입니다. 그런데 뭐 대체적으로 이제 양강구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장동 의혹이 있어요. 또 윤석열 후보는 고발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발사주. 한 주 전과 고발 사주 의혹인데 한 주 전과 비교해 보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다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한 주 전보다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왜요? 똑같이 3%포인트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이 이게 논란도 있고 또 의혹이 있고 지금 이 의혹이 또 만만치 않은 의혹이거든요. 네. 규명해야 된다. 또 공격을 막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동반 상승을 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네. 5글자입니다. 프레임 전쟁. 프레임 전쟁. 프레임 전쟁에 돌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이낙연 후보는 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직도 내놨고 그리고 호남에서 계속 거의 상주하고 네. 먹고 자고 먹고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호남 마지막 이 이낙연 좀 밀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월, 화, 수 조사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1%포인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1%포인트 올라갔거든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그 상승폭이 윤석열 후보보다 못해. 그러니까 이 지지율의 추세를 보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볼 때는 네. 특이하다. 그러네요. 이게 무슨 현상인가? 네. 윤석열 후보도 3%포인트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도 3%포인트 올라갔다. 프레임 전쟁이죠.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의 특성은 뭐냐? 프레임 전쟁이 일어나려면 3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첫 번째, 유력성. 유력 후보라 해야 돼. 유력성. 그렇죠. 유력 후보가 아니면은 이게 뭐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따라붙지 않습니다. 네네. 자, 노영희 진행자 프레임 따라붙지 않는다? 따라붙죠. 왜? 유력해. 뭔 소리야 지금? 왜 유력하냐? 이 뚱커벨과 같이 쇼미더 민심 코너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유력성입니다. 진짜 여기서 갑자기 자, 두 번째는 연관성. 연관성? 근데 이게 연관성이 바로 아주 선명하게 밝혀진다. 네네. 그러면 프레임으로 안 가요. 근데 이 대장동 의혹 이재명 후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할 때 돈을 받아 먹었다. 또는 이재명 후보의 뭐 가족과 관련돼 있다. 또 이재명 후보의 또 아주 측근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비난이 될 수 있고 바로 이게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겠죠. 네. 고발 사주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조성은 제보자 계속 나와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딱 관련이 있다. 뭔가 직접 연관이 있다. 이게 뭐 증거가 안 밝혀졌거든요. 그건 안 나오니까? 연관성.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프레임으로 흘러가보죠. 마지막 시간. 자, 여권 후보는 한 달도 안 되면 탄생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도 11월 5일. 그러니까 2달도 안 돼서 탄생해. 시간이 없어. 이렇게 되면은 대선까지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자, 유력성, 연관성, 시간성 때문에 프레임으로 간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네. 왜 우리 애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논란은 두 사람의 중심으로 꽂히고 있는데 윤석열 지지율 올라가 이것도 이상해.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이 적어도 그냥 정지 상태면 이해가 될 텐데 3%포인트 올라가. 근데 이낙연 후보는 안 올라가.
홍준표 후보도 올라는 가는데 힘이 딸려. 이게 무슨 현상이냐? 프레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9시 한 30분쯤에 커피 먹는 시간이 생겨요. 네. 그런데 야 지지율 조사 결과 봤어? 이상해. 오락가락하네. 아니야. 너 그거 모르지? 그거 프레임 전쟁이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팀 내에서 박대리 그런 걸 알아? 누구한테 들어서 안 보세요 아직? 노영희의 쇼미더민심이에요. 이렇게 링크를 해주시면 네, 조회수도 늘어나고 제가 이렇게 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네, 추석 앞두고 아니. 힘들어요. 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왜 이러세요 진짜. 아니 근데 이걸 프레임으로 분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아니 그냥 이재명 후보를 뭐 옹호하거나 네. 윤석열 후보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건 프레임입니다. 좋아요. 프레임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알았어요. 현상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뭐냐면 미국이 전형적으로 트럼프와 바이든이 프레임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프레임이 더 세냐, 누가 밀리느냐. 트럼프가 이 코로나 때문에 밀려버렸죠. 프레임 전쟁에서 졌죠. 네. 그래요. 자, 어쨌든 고발사주 의혹으로 타격을 입는 듯했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지난주보다 이번에 나온 네. 결과는 상승세를 탔다. 그런데 말실수들도 계속되잖아요. 뭐 손발 그러니까요. 노동은 아프리카에서 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 아예 저는 정말. 항상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코너가 없어. 어떤 방송도. 우리가 윤석열 그러니까 후보 컨설팅 해주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요. 좀 살 좀 빼야 돼. 그다음에 말도 빼야 돼. 두 말도 개를 빼야 빼야 돼요. 아, 말, 살, 말 빼면 됩니다. 이게 저하고 똑같은데 일단 살 좀 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도 조금 슬림한 후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뚱커벨을 다 좋아하는데 네. 제가 살을 조금 빼면은 난리가 나. 그래서 제가 지금 겁나서 못 빼고 있는데 자 대선 후보가 중요한 게 대부분이 말실수입니다. 네, 그렇죠. 메시지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아니 그 안동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요. 어떤 이 해명은 그래요. 그것도 뭐 다 들어보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항상 해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그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거든요. 가서 뭐 이건 뭐 몸 쓰는 일은 아프리카에서나 해야 될 일입니다. 아 그럼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청년 영혼들, 청춘들 그들은 뭡니까?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머리 계산하고 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내생남, 내생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되죠. 네, 좋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골든크로스를 강조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나온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차이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두 배잖아요, 두 배.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무야홍, 민야홍, 돌돌홍까지 갔습니다. 심지어는 네네. 홍 1.2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결국 홍 후보가 마지막에 하나 1 될 수 있는 점이 될 것이다. 후보의 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결국 홍준표 후보의 과제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뽕이 돼야 돼. 국민의힘에서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문제는 많아. 또 네. 불안해. 네. 그런데 홍준표 후보를 하기에는 홍준표 후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게 본선이 염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젊은 우리 분들이 많죠. 젊은 세대 지금 우리 2030이 네. 가장 사랑하는 프로그램이 노영희의 뉴스토마토인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면 이게 결정적이어야 돼. 항상.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이 임계점을 아직까지는 못 넘어섰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래 홍준표야. 결국은 홍준표야.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확신을 받아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홍준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특히 중요한 게 이번 추석 민심이 왜 중요했냐. TK의 지지를 홍준표 후보가 더 끌어낼 수 있는가. TK에서 홍준표로 결정이 되면 홍준표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불안해. 네. 아직까지는 확신이 안 서. 네. 아직까지는 많이 불안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 지금 인도도 몸 쓰는 일 안 해요. 네. 이 후보에게 누구죠? 네. 똑같죠. 네. 자, 이 윤석열 후보에게 네. 미련을 계속 둘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게 지금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힘 토론회가 계속되면서 어제 토론회 있었거든요. 일단 제가 좀 질문을 좀 할 수 있게끔 좀 시간을 주실래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 제 좀 이야기하기에도 부족해요. 잠깐만요. 지금, 네. 잠깐만요. 자, 이경우님이 배종찬 소장님 토마토에 지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일단 대답 한번 지분이 해보세요. 있죠. 지분이 저희 있어요? 정신적인 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좋아요. 인터넷 매체 우리 신문도 나옵니다. 종이 신문도 나와요. 알겠어요. 네. 예. 제가 일단 칼럼- 거기까지 하고 칼럼 질문 쓰는- 다음 거 할게요 네. 제가. 칼럼 예. 쓰는데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아 본인도 칼럼도 써요? 칼럼을 써요. 제가 뉴스톰마토에. 아이고 그게 정말. 지금 난리입니다. 가만히 계세 보셔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어쨌든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아직은 홍준표 후보가 완전히 넘어선 건 아니다. 네. 지금 국민들은 그래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2% 부족해서 그런 거다. 홍준표 후보가.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2% 부족하다는 그 2%는 뭐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이 정확하게? 국민의힘이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죠. 아, 국민의힘 내에서 지지를 못 얻어요? 왜 그러니까 그러지? 아직까지는 윤석열을 못 넘었었어. 윤석열 후보를. 홍준표 후보가. 네네.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더 있다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홍준표와 윤석열의 싸움은 앞으로 이제 5번의 토론이 더 있을 겁니다. 네네. 이 10월 8일 날 이제 4명으로 결정될 때 이때까지 홍준표 후보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국민의힘의 표를 얻을 수 있냐. 특히 중요한 건 TK인데 네. 자, 홍준표 후보가 방법은 있습니다. 뭔지 뭐가 아십니까? 있습니까? 나와야 돼. 여기 출연해야 돼요. 이게 결정적이야. 딱 나와서 아, 정말. 노영희 진행자의 질문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받아낸다. 그럼 지지율 올라가. 자,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저는 배종찬 소장님이 꼭 2%더 나가서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딱 하면 신뢰도가 높아서 와 정말 그럴듯하구나 이렇게 듣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 신뢰도가 팍 떨어져요. 제가 선을 넘는 남자잖아요. 맞아요. 자, 이제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네. 자,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그러면 국민 여론은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레임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보는 것은 국민 여론도 반 나눠져 있어요. 그럼 여론이 예,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뭐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조사 개요를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네. 나오고 있는 이 여론의 동향과 추이를 보면 아니 한쪽으로 기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기에 이렇게 고발사주 의혹이 만만치 않고 지금 서울중앙지검까지 붙어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도 이게 부정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주저앉히지 않고 있다. 그건 뭐냐? 프레임 전쟁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유력 후보죠. 그리고 또 내용을 보더라도 딱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가 어렵죠. 네. 물론 의혹은 계속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진영 간에 서로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좋습니다. 진영 간 대결 구도 프레임이 좋습니다.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윤석열님께서 배종찬 소장님 개그 말고 분석을 해주세요. 같은 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셨고요. 우리 또 산원님께서 삼원님이시죠. 머리카락에 기름이 많은가요? 위로만 잘하시나 보네요.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자. 조금 전에 그 말씀은 굉장히 가슴이 뜨끔하네요. 제가 사실은 그 시간 좀 채워야 되니까 같은 네.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아, 그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 그런데- 질문할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이 같은 말이 또 기억이 돼요. 이게 또 여러분들이 막 듣다가 오후 되면 기억이 안 나요. 좀 네. 같은 말을 여러 번 듣는 것도 반복학습.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아, 정말.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쇼미더민심 네. 듣고 계십니다. 자, 여당 경우 1차 슈퍼위크 이후에 지금 이재명 대선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죠. 대장동 의혹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의혹이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장동도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지율에 타격을 줄 듯해요. 네, 일견 네. 들어보면 심지어는 김부겸 국무총리도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도 이제 좀 제가 최대한 네거티브를 절제한다고 하지만 이낙연 후보 측에서 스멀스멀 나오는 이야기는 이거 수사 제대로 해야 됩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의회 가서도 100% 수사하라. 내가 뭐 잘못한 거냐. 또 이제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오히려 7년 동안 이 일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장동 의혹도 뭐냐.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지만 데이터의 심정적인 분석 또 다른 사례들과 비교를 해보면 결국 이것도 뭐다? 5글자. 프레임 전쟁에 들어가 버려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 가지고는요. 여러분께서 그 화천대유의 대표로 알려진 머니투데이 전 법조팀장 김만배 씨를 불러다가 인터뷰해 보면 어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네, 지금 연락이 안 되고요. 게다가 또 부동산 하면은 노영희 진행자가 진짜 전문가잖아요. 네, 제가 그분도 좀 알고 좀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네. 너무 깜짝 놀래요. 김만배. 제가 예전에
배 강조하지 마시고 네. 제가 예전에 대한변협 그 수석 대변인 할 때 네. 그때 사실은 김한배 법조팀장이어가지고 다 이렇게 연결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박영수 특검을 저희가 대한변협 회장으로 사실은 이제 추대를 하는 그런 팀에 아하. 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실패를 했죠. 네. 그때 보니까 되게 이제 두 분이 친하셨었어요 원래는. 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는 이제 박영수 특검이 2016년도까지 네. 고문을 하셨죠 그 회사에. 그런데 그래서 뭐 약간 딸 관련된 의혹이 있는 거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회계사인데 취업을 이제 그쪽으로 하신 거였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그런데요? 때 네. 화천 대유랑 이재명 후보 뭐 직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수사해라. 나 특검도 받을 수 있고 100% 수사 동의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성남시장 선거할 때부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많이 밝혀졌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그래서 예. 그걸 저는 오히려 수사를 해서 밝히는 게 훨씬 더 떳떳하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남판교에서 대장동으로 가는 그 일대가 사실 개발이 된 건데 네. 이게 아파트를 한 5천 가구 정도 짓는 그런 개발 사업이었잖아요. 네네. 제가 지금 패널입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네. 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네.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개발이익이 훨씬 더 커진 부분들이 있지만 이 아파트 결국 12개로 지금 땅을 지지 작업을 이제 했어요. 네. 그 중에서 9지역하고 10지역은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별로 아하. 의미가 없는 거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낙찰받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면 이득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화천대유가 그 중에서 4개 지역을 1번, 2번, 뭐 11번, 12번 이런 4개 지역을 경쟁 인찰 없이 그냥 받았어요. 아. 근데 처음에 이게 원래는 LH에서도 뭐 손댔다가 간뒀고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한다 그랬던 거를 이분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건데 네. 여기서 핵심은 그 4개 지역 이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이 붙었는데 그 경쟁 입찰에 몇 대 몇인 줄 알아요? 몇 대 몇이었어요? 183대 1이었어요. 180? 네, 그러니까 왜 화천대유만 그렇게 입찰 없이 경쟁 없이 그냥 혼자 다 받았냐 이게 첫 번째 의혹이고 두 번째로는 4개 지역을 그렇게 받으면서 땅값을 얼마에 낙찰받았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딴 회사들은 처음 제시된 가격보다 4%에서 한 13%까지 올라간 가격으로 받았는데 이쪽은 사실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값에도 먼저 차이가 많이 나서 한 구역당 한 500억 가량의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지금 의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왜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없는 신생 회사가 그렇게 경쟁 입찰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받았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물어봤는데 그건 협약상에서 말해줄 수 없다. 이런 또 대답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구나. 이게 게다가 2014년도 7월 달에 이 김한배 부장이 이 이재명 지사하고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본격적으로 막 빨리 진행이 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이재명 지사가 뭔가 이 사람한테 특혜 줘가지고 이렇게 쿵짝쿵짝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인 거예요. 저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니 언론사의 법조 기자가 그 정도 수천억 규모의 이 부동산 사업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나는 그게 궁금해요. 아니 그분은 일단은 5천만 원을 내고 회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때 그 회사는 자기가 아닌 자기 남동생 이름으로 대표가 그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이렇게 겸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겸직 금지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요점은 그렇게 뭔가 특혜를 준 것이 있느냐.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런 특혜 주지 않았고 조사하면 다 나오고 이미 확인이 된 거다. 그다음에 오히려 대장동 개발은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큰 것이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그쪽에서 가져간 것뿐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한 5천억 정도를 성남시에 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줬다. 근데 여기서 쟁점은 SK증권이 또 이 중간에서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면서 왜 자기네는 수익을 안 가져가고 이 회사에 다 줄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잘잘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이재명 지사가 떳떳하게 앞으로 이제 이런 리스크를 벗어나면서 본인이 대선 후보 만약에 된다면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든지 다 완벽하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노영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다려보세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만배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낙연 후보가
이 대장동 개발 사건은 BBK 사건하고 지금 연결시켜요. 특히 서른 의원이 방송 나와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이명박을 이야기했죠. 전 대통령은 네. 지금 감방 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의 화를 돋궜단 말이죠. 어. 이런 것들이 이낙연 후보에겐 저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네. 호남에서 반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반전은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핵심은 이거예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 광주를 봐라. 그러니까 전남에서는 그래도 전남지사를 역임을 했었고 본인도 지금 처절하게 영산강에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남은 좀 우세할 것 같다라는 전망도 가능합니다. 근데 전북은 정세균 후보가 물러났기 때문에 2파전이에요. 네. 이재명 대 이낙연. 근데 어디에서 결정하느냐? 저는 25일, 26일에 더불어민주당 여권 후보의 운명은 결정된다. 그런데 네. 어디냐? 광주의 20대, 30대, 40대의 권리당원이 숫자가 많습니다. 권리당원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이들이 그래도 이 프레임 때문에 이재명 쪽으로 간다. 아니다. 오히려 이낙연이 이렇게 처절하게 그래도 호남 대망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대, 30대, 40대가 그래도 이낙연 후보에게 결선 투표까지 갈 기회를 준다 안 준다? 네. 저는 광주 2030, 40이 결정한다. 광주 네. 2030.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호남 분들은 전략적 투표를 많이 하는 분으로 그렇죠. 좀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기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나오는 오늘 소개해드린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호남에서 큰 지지율 변화가 없어요. 월, 화, 수만 놓고 그럼 보면 정세균 후보가 그럼 중도 사퇴한 것도 영향을 못 미쳤어요? 별로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장동 의혹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네. 오히려 이낙연 후보의 발언권이 커질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떡하니 나와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낙연 후보 쪽으로 기회가 갈 법도 했을 만한 찰나 그 순간에 대장동 라라라라라 이렇게 이재명 후보 쪽으로 다시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대선 6개월이 안 남았는데 다 정당 지지율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거의 비슷해요. 거의 이게 참 비슷하다. 흥미로운 게 되게 중요하네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누군가 물어볼 때 정당 지지율 너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러면 거의 비슷해. 이러면 정답이에요. 점점 대선에 가까워지면은 자 정당 지지율이 엇비슷해진다. 이건 무슨 네. 현상? 운동의 효과. 운동의 효과? 천군, 백군, 천기 들어라, 백기 들어라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마무리 여기까지 이 정말 재미있는 쇼미더민심 코너. 아니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마무리되나요? 네. 안타깝습니다. 아니 부동산 이야기 혼자서 다 했잖아요. 네. 아니 부동산 모르시잖아요. 아는 게 없으시잖아요. 전문가는 전문가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제가 좀 더 부동산 시행 관련 얘기 나중에 제가 좀 더 시간 될 때 아무 때나 하도록 하고요. 제가 생각보다 아는 게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가.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끝난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네. 배종찬 수장님도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추석 전까지 8만 가자 그랬는데 지금 몇 만이에요? 7만 몇 천만이에요. 그래서 못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 시점에서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어. 근데 72,800? 자, 그런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제가 그래서 우리 PD님한테 음악을 좀 깔아달라. 내가 사실 노래 부르는 거 좀 민망하다. 아니 8만 되면 삭발 어때요? 미쳤어요. 그랬더니 음악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유튜브에서 거른다. 그다음에 이거 돈 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음성으로 생으로 한번 짧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제 얼굴 좀 비춰주시고요.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자, 왜 이러겠습니까? 정말 구독, 좋아요. 아쉽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안 하신 분들 너무합니다.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2만 명이 구독을 철회했다고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배소장 봐서라도 네. 8,000명만 더 들어와 주십시오. 가자! 8만 명! 야, 가자! 박수 제가 치도록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추석 연휴 전에 하는 마지막 방송이었죠. 오늘 방송 관련해서 의견 많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주는 추석 연휴입니다. 저희 월화수 방송 없어요. 안타깝지만 저희는 목요일 날 이슈 3업으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추석 연휴 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그럼 안녕.